안녕하십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김영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차량 출고 영상이나 비교 영상이 아닌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사용 설명서라는 주제로 영상을 담아볼까 합니다. 차량을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해 주시는 기능부터 처음 차량을 구매하시면 꼼꼼하게 알고 계셔야 될 기능, 그리고 꿀팁들까지 고루고루 영상에 한번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고객님들은 E클래스라는 차량의 기능을 누구나 손쉽게 마스터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키 안에는 다양한 기능이 숨어 있는데요. 창문과 트렁크를 원격으로 열고 닫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썬루프까지 열 수 있는데요. 보시면 차 키에 차 문 여는 버튼이 있죠. 두 번째에 이 버튼을 꾹 누르시면 지금처럼 창문과 썬루프가 열립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또 여시는 방법은 맨 밑에 있는 트렁크 버튼을 2번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트렁크까지 개방이 되죠. 그리고 트렁크를 닫으실 때는 다시 한번 더블 클릭 2번 해주시면 되고요. 창문과 썬루프를 닫으시고 싶으실 때는 이 벤츠 로고가 잠금 버튼인데 벤츠 로고를 꾹 누르시면은 창문과 썬루프가 닫힙니다. 트렁크 여는 방법은 방금 전처럼 스마트 키로 투터치해서 여는 방법도 있는데요. 물리 버튼으로 외부에서 터치해서 열어주는 방법과 스마트 키를 소지한 상황에서 핸즈프리 액세스 킥모션으로 여는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벤츠 로고를 기준으로 정중앙에 차 키를 소지하신 상황에서 발등을 살짝 넣었다 빼시면 지금처럼 트렁크가 열립니다. 반대로 정중앙에 발등을 살짝 넣었다 빼시면 다시 닫힙니다. 네, 그리고 물리 버튼은 이 벤츠 로고 밑부분에 손을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열리게끔 되어 있고요. 네, 트렁크 내부에는 빨간색 버튼이 2개가 있습니다. 왼쪽 버튼은 트렁크를 닫는 용도고요. 오른쪽 버튼은 4개의 도어의 문을 잠그면서 트렁크가 함께 닫히는 버튼입니다. 네, 그리고 차 키를 소지한 상황에서 손잡이를 쓱 문지르시면 손잡이가 나옵니다. 그럼 손을 넣고 당기시면 문이 열리고요. 닫으실 때는 이쪽 안에 홈이 있습니다. 이 홈을 살짝 터치해 주시면 문이 잠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탑승 후 기본 세팅 기능인데요. 시트 조절과 메모리 저장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 열림 버튼과 닫힘 버튼, 레버를 당기시면 차 문이 열리고요. 시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를 앞으로 당기시고 뒤로 하시고, 엉덩이 부분을 낮추시고 올리시고, 허벅지 부분을 낮추시고 높이시고, 이 윗부분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은 허벅지 받침을 앞으로 늘리실 수가 있고 뒤로 축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등받이를 눕히시고 앞으로 하시고, 헤드레스트는 아래 위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그림은 열선 강, 중, 약 끄는 거, 통풍 시트 강, 중, 약 끄는 겁니다. 그 밑에 M과 1, 2, 3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메모리 저장 방법인데요. M을 누르고 1, 2, 3번 중 저장할 번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메모리 시트가 세팅이 됩니다. 삐빅 하고 소리가 났죠? 제가 지금 2번에 세팅을 한 건데요. 저장하실 때만 M을 누르고 원하는 숫자고요. 숫자만 누르시면 세팅한 값으로 설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와 스티어링 휠, 사이드 미러까지 3가지를 포함해서 저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 조절과 후진, 기어 변동 시
오른쪽 사이드미러만 자동으로 각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릴 텐데,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방법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이드미러는 도어 트립에 있는 이 조그 셔틀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 조그 셔틀 모양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후진 시 자동으로 오른쪽 사이드미러만 변경하시게끔 하향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꿀팁 하나가 있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후진 기어를 넣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각도만큼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선이라든지 보도를 더 잘 보이시게끔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D드라이브로 변동을 해주시면 지금 후진 넣었을 때 오른쪽 사이드미러만 하향으로 각도 조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반대로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 놓으신다라고 하면 거울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 놓으시고 운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창문 도어락 버튼인데요. 지금처럼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어린이 잠금 기능으로 추가가 가능하시고요. 해제하시면 4군데서 모두 따로 변경을 하시면서 창문을 올리고 내리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위치 조절은 핸들 왼쪽의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레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앞, 뒤, 위, 아래로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서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 중 필수 조작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트 및 하이빔 작동법인데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지금 12시 방향 오토라이트로 해 놓으신다고 하면 외부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주로 평상시에 오토라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나머지 기능들을 잠깐 설명드리면, 맨 왼쪽 9시 방향이나 10시 방향에 놓게 되면 파킹 등이라고 해서 P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 유럽에서는 평행 주차할 때 내가 왼쪽이나 오른쪽에 잠깐 주차를 한다라고 하면 라이트를 한쪽만 켜게끔 되어 있는데, 가끔 고객님들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왼쪽 라이트나 오른쪽 라이트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불이 한쪽만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파킹 등이 점등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시 방향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1시 방향 쪽에 보면 주간 주행등, 우리가 이제 주간에도 라이트 주변을 밝게 비치면 아무래도 상대방 차량이 나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오른쪽에 1시 방향에 있는 기능은 하향등입니다. 그래서 이 하향등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레버를 앞으로 좀 당겨 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하이빔 작동이 됩니다. 다시 뒤로 당겨 주시면 하이빔 작동이 하향등으로 바뀌는 기능인데요. 보통은 이제 12시 방향으로 해 놓으시면 여기 A라고 표시가 되는 것처럼 오토라이트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밖에 외부의 밝기에 따라서 터널을 지나시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게끔 라이트가 설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맨 밑에 있는 이 6시 방향에 있는 거는 안개등입니다. 안개등을 켜시면 이 노란불로 점등이 되는데, 운전석 뒷부분과 앞부분에 안개등을 켜줌으로 인해서 보다 시야를 한쪽으로 보시기에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세팅하는 안개등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핸들과 기어 변속, 오른쪽은 기어고요, 왼쪽은 와이퍼입니다. 일단 와이퍼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와이퍼는 보시면 0부터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로 올려주시면서 속도를 변경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은색 버튼, 여기 왼쪽에 은색 버튼을 누르시면 워셔액이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코너 쪽 맨 끝부분을 돌려주시면 와이퍼 조절하실 수 있는 단계 조절까지 되고요. 0으로 누르시면은 레버는 작동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의 이제 기어 변속기인데요. 변속 레버가 저희는 정 가운데 없고 이렇게 운전을 하시면서 양손으로 운전하실 수 있는 위치로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
핸들 뒷부분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펼쳐서 밑으로 내리시면 드라이브고요. 위로 올리시면 후진입니다. 그리고 살짝만 터치하시면 N 중립으로 들어가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끝에 부분, 코너 부분에 은색 꼭지를 이렇게 살짝 누르시면 파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홀드 잡는 기능인데요. 브레이크를 이렇게 떼시면 움직입니다. 차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차가 쭉 가고 있습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 평상시처럼 스무스하게 밟으시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밟아주시면 이렇게 홀드라고 뜹니다. 이게 오토 홀드라는 기능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막 정말 세게 밟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한 번에 이 기능을 하고 싶어서 급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토 홀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홀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금처럼 이중 동작을 한번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한 번 더 깊게 밟으시면 방금처럼 홀드가 이렇게 풀리게 되죠. 두 번째 방법은 엑셀을 스무스하게 밟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밟으시면 지금처럼 차가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스무스하게 밟으시고 완전히 서신 상황에서 그리고 브레이크를 한 번 더 밟아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오토홀드라는 기능이 잡히죠. 이 기능 말고도 여기 보시면 왼쪽 무릎 위에 은색 버튼에 P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버튼으로도 손으로 오토홀드를 잡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운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운행을 하시다가 나는 풋브레이크로 하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러시면은 터치를 하시면 지금처럼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집니다. 근데 이제 이 기능을 풀 때는 손가락을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당기시면 P 마크가 없어지죠. 그래서 드라이브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원터치로 손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면 파킹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손가락을 넣고 당기시면 파킹이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벤츠 로고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버튼들은 계기판을 설정할 때 쓰시는 버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은 디스플레이 화면을 설정하는 버튼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계기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왼쪽에 스포츠, 오른쪽 클래식, 내비게이션, 보조장치, 서비스까지 이 OK 버튼을 기준으로 조그 셔틀을 움직이신다라고 하면 위아래 상하 좌우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시면 계기판의 테마를 스포츠카처럼 디자인을 설계해 놨습니다. 보다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테마 변경을 통해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홈 버튼을 누르시고 클래식 모드를 OK 누르신다고 하면 일반 차량들처럼 왼쪽에는 속도 게이지를, 오른쪽은 RPM 지수를 표시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홈 버튼을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내비게이션을 누르신다면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쓰시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계기판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보다 편하게끔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홈 버튼을 누르시고 보조장치를 누르실 때는 이 보조장치는 앞 차량이 차량인지 오토바이인지 또는 트럭인지를 육안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드를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다시 홈 버튼을 누르시고 서비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서비스를 누르시면 맨 왼쪽 상단 부분에 보면 메시지 메모리라고 돼 있잖아요. 경고 메시지가 현재 0인데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1이나 2로 표시를 하면서 메시지를 확인하면 차량에 문제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정비 주기 알람이라고 뜨잖아요. 서비스 A나 B로 표시를 하는데 처음 출고를 받으셨을 때는 365일 후로 나와 있습니다. 30일을 전후해서 시동을 키면 서비스 센터를 갈 수 있게끔 예약하게끔 알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알람 주기는 서비스 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중앙에 있는 34, 33, 34, 33 이렇게 해서 각 바퀴에 타이어 압력 지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압력 지수는 사실상 숫자는
각각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불로 경고등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이어 압력을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타이어 압력을 현재 값으로 재세팅을 하신 다음에 그래도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가까운 서비스 센터 또는 타이어샵에서 타이어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타이어 압력을 재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OK 버튼을 꾹 누르시면 타이어 압력과 메시지 메모리라고 뜨는데요. 타이어 압력을 다시 한번 꾹 누르시면 타이어 압력 값을 새 기준값으로 적용할까요? 왼쪽으로 움직이셔서 얘를 눌러주시면 현재 타이어 압력으로 재세팅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안내 한번 드릴 텐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지금 보신 이 5가지 매뉴얼에서 위로 올려주십니다. 위로 올려주시면 지금처럼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시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온 오프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설정란에 들어가시면 유리창에서 위아래로 위치 조정 및 좌우로 움직이시면서 밝기 조절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기본값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에 정보를 뜻하는 건데요. 반자율 주행, 속도, 그리고 도로 위에 있는 제한 속도 표지판까지 읽어주는 기능을 모두 활성화하는 기능이고요. 최소값은 속도만 나오게끔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위로 올려주셔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자율 주행에 대해서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홈 버튼, OK 버튼, 뒤로 가기 버튼의 3개 버튼 밑에 있는 이 토탈 6가지 버튼이 반자율 주행에서 사용하는 버튼인데요. 지금 현재 반자율 주행을 실행하실 때는 세트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트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 계기판 중앙에 킬로미터에 지금 속도가 0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운행을 하시면서 뭐 80km, 100km를 운행하시다가 세트를 누르는 순간 그 속도에 맞는 키로수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차량 간격 조절을 하는 레버를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처럼 한 칸당 25m이기 때문에 토탈 4칸은 100m, 75, 50, 25m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2가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핸들과 차선 이탈 방지하는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리밋이라고 되어 있는 기능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건데요. 리밋은 간혹 차량이 엑셀을 밟아도 차가 잘 안 나가요 라고 하면서 전화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리밋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 보이는 화면처럼 리밋이라고 속도 제한 속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제한 속도 이상으로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차량 속도가 더 나오지 않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리밋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차량 그림과 계기판 화면으로 바뀌면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리밋이 해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BUX 디스플레이 실내 기능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일단 보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핸드폰하고 블루투스 연결하는 방법부터 안내 드릴 텐데요. 미디어를 누르신 다음에 장치 연결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를 켜주십니다. 블루투스를 켜주시면 지금 페어링을 하죠. 그럼 제 핸드폰이 지금 페어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네, 지금 이제 블루투스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블루투스 연결이 되면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아이폰은 무선 카플레이까지 한 번에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한 번 연결을 해 놓으시면 차량을 탑승했을 때 자동으로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맨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장치라고 있어요. 이 장치를 한번 딱 눌러 보시면 제 핸드폰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화, 미디어, 그리고 오른쪽에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를 잠깐 누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전송하겠다는 뜻인데, 동의 후 시작을 딱 눌러주시면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티맵이라든지 카카오 내비게이션의 화면을 직접 이렇게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티맵을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선으로 연동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컴포트의 시트에 보시면 시트 키넥틱이라고 있습니다. 시트 키넥틱은 운전석과 동반석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장거리 운행 시 몸이 경직되는 걸 풀어주는 기능으로 정말 유용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기능이 앰비언트입니다. 앰비언트는 벤츠에서 실내 무드 등을 표현하는 뜻인데요. 단색을 하시면 64가지의 현존하는 모든 컬러를 보여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빨간색이나 아주 요즘은 여름이니까 이제 시원한 느낌의 파란색이나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 있고, 멀티 컬러는 2가지 색상을 이렇게 위아래로 또는 앞뒤로 변경을 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멀티 컬러로 설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밝기 조정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구형 연동을 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뒤 측면이라든지 라이트 밴드까지 해서 내가 원하시는 위치에 밝기 조정을 따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시각화는 이제 음악을 들으실 때 이렇게 바운스에 맞춰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바운스를 타면서 움직이는 효과를 하시기도 하는데, 운전하실 때는 좀 방해되신다는 분이 있어서 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조장치와 에어컨 히터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릴 텐데요. 이 홈 화면을 기준으로 좌우측에 여러 가지 그림들과 숫자들이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운전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의 온도를 조절하시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렬에 있는 바람의 양을 조절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실 수 있는데, 뭐 유리창 쪽, 상체, 그리고 하체, 유리창 쪽을 켜고 싶으실 때는 이 빨간불로 들어오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어는 뒷유리의 열선을 켜주시는 버튼이고요. 싱크는 어떤 거냐면, 그럼 싱크를 터치해서 빨간불로 들어오게 하시면 운전석에서 온도 조절하시면 조수석도 온도가 같이 한꺼번에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 버튼은 공조장치를 끄고 키는 버튼입니다. 에어컨 끄고 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보실 수 있는데, 1열 시트를 조절하시는 거였고요. 2열 시트도 따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도, 그리고 바람의 양, 이쪽에서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조수석 쪽 뒤편의 2열 시트입니다. 운전석 쪽 뒤편의 2열 시트고요. 그래서 각각 온도를 바꾸시거나 또는 바람의 양을 앞에서도 뒤에 2열 시트를 조절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공기질 상태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 클래스는 모든 차량들이 공기 정화 필터, 초미세먼지 필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 공기를 실내로 유입됐을 때 그 필터링을 하면서 공기의 질을 상당히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외부 공기가 어떻고 내부 공기가 어떤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차량의 공기질 상태를 보시고 싶다 그러면 공기질 상태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자동차 그림에 화살표가 돼 있잖아요. 외부 순환 모드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내에서만 공기가 순환이 되겠죠. 가끔 이제 이 기능은 언제 쓰시냐면, 날씨가 춥고 많이 덥고 이럴 때 외부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거를 방지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실내에서만 순환되게끔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버튼을 누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 하면 지금처럼 이제 홈 화면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버튼들 한번 또 추가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는 다이나믹 셀렉트라는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스포츠, 인디비주얼, 컴포트, 에코 모드까지 있어요. 에코 모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운행을 하시다가 세팅 값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기름을 좀 아끼면서 좀 합리적인 주유 연비를 좀 세팅하면서 운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에코 모드를 하시면 돼요. 대신 에코 모드는 차가 좀 와일드하고 직관적으로 잘 나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연비에는 최적화되게끔 바꾸는 세팅 방법이고요. 컴포트 모드는 이제 우리 차량이 이제 적당하게 기름을 쓰더라도
승차감에 제일 최적화되고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컴포트 모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는 뭐 스티어링 휠부터 서스펜션까지 하드하게 변경이 되면서 마치 스포츠카처럼 와일드하고 다이나믹한 주행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스포츠 모드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인디비주얼 모드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면 나만의 세팅법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셔서 지금처럼 원하는 방식대로 바꿔주시면서 인디비주얼 모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하고 타고 다니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컴포트에 놓고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P의 카메라 모양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차량은 360도 어라운드 뷰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차량의 여러 각도에서 차를 보실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처럼 360도 어라운드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뒤 부분만 크게 보시면서 360도, 운전석 쪽 좌측의 화면, 조수석 쪽의 우측의 화면,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맨 오른쪽에 P라고 버튼이 있죠. 이거는 360도의 센서를 켜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내가 끄고 싶으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P를 끄시면 360도의 센서가 비활성화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딱 한 번 있겠죠. 자동 세차기에 넣으셨을 때 물줄기가 이제 차체 주변을 막 이렇게 쏘기 때문에 삐삐삐삐 소리 나는 걸 싫어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비활성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동 세차기에서 나오시게 되면 다시 불이 들어오게 해주셔서 활성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자동 세차기 할 때만 딱 비활성화해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 세차기 하니까 뭐 꿀팁 하나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자동 세차기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나 이런 약간 쾌쾌한 냄새들이 나잖아요. 그때 좀 꿀팁을 알려드리면 이 외부 공기 차단 모드를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물줄기를 쏟아보면 360도 카메라 이 센서를 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는 비활성화하고 외부 공기 차단을 해주시면 외부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냄새라든지 화학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모드를 같이 실행하면서 세차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중앙에는 비상등이 위치해 있고요. 이 전원 버튼은 이제 가끔은 이렇게 누르시면 시스템이 꺼집니다. 근데 이제 손세차를 맡기거나 이랬을 때 가끔 이렇게 화면이 뭔가 이렇게 렉이 나간 것처럼 화면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 전원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화면으로 직관적으로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음소거 모드, 그 다음에 음량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모드까지 전체적으로 자주 쓰는 또 기능들은 지금 직관적인 물리 버튼으로 지금 하단 부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MBUX 설정에서 꺼두면은 좀 더 좋은 기능 3가지를 한번 요약해 드릴 예정인데 다시 한번 우리 설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에서 보조장치에 들어가시면 충돌 회피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액티브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가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가끔 우리가 이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할 때 핸들이 개입되면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선 안으로 차를 넣어줍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기능이 좀 없었으면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액티브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를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걸 비활성화로 바꿔주시면 좋은데, 이 기능이 지금처럼 이제 비활성화가 만약에 되면 반자율 주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를 끄지 않고 안전에 최대한 활용해서 쓰는 편이긴 한데 가끔 고객님들이 여쭤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 액티브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를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차량에 가셔가지고 열기 닫기 누르시면 차량 개폐 시 음량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쇼츠에도 제 영상을 하나 기재했지만 고객님들께서 이제 가끔
차 문을 닫으면 빵 하고 나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근데 그 음량을 좀 줄이고 싶다. 근데 저희 차는 아쉽게도 음량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개폐시 음량 피드백을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차 문을 잠글 때 좀 조용히 닫고 싶다 라고 하시면 차량 개폐시 음량 피드백을 비활성화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게, 우리가 이제 가끔 시스템에 인텔리전트 어시스턴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녕 벤츠, 헬로우 벤츠 하면 이 친구가 AI로 음성을 답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은 뭐 오늘 날씨 어때? 뭐 이 주변에 맛집을 찾아줘, 이런 기능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안녕 벤츠라는 말의 인식을 좀 사실은 명확하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은연중에 뭐 제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벤츠 문의 주셨죠? 뭐 이런 통화를 하다 보면 가끔 얘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음성 어시스트에 안녕 벤츠를 비활성화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멘트는 사실 많이 쓰시고 자주 쓰신다고 하면 활성화 해 놓으셔도 좋고, 뭔가 중간에 개입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음성 인식이 답변을 하거나 질문을 할 때 싫으시다고 하면 이 안녕 벤츠를 비활성화로 꺼놓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실내 기타 기능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천장 부분을 한번 보시면 실내등을 켜는 버튼이 있고요. 그 옆에는 뒤에 2열 시트에 불을 켜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전화기 모양이 2개가 있습니다. SOS 버튼은 24시간 위급 상황 시에 벤츠 콜센터랑 전화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위에는 차량의 기능 또는 여러 가지 차량 예약이라든지 AS 센터와 연결을 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문을 열었을 때 실내등이 안 들어오게 하길 원하시면 빨간불이 들어오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빨간불이 없이 하얗게 들어오게 하시면 차 문을 열었을 때 실내등이 들어오게 하길 원하시면 설정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여기에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독서등이 양쪽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터치해서 꺼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독서등이 들어왔을 때 실내등을 켜고 끄더라도 지금처럼 안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등은 터치해서 직접 꺼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는 조수석 콘솔 박스를 열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장 부분에 하이패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마 출고할 때 담당 영업사원분께서 하이패스를 등록해 줬을 텐데, 혹시나 등록이 안 돼 있을 때는 가까운 전시장을 방문해서 등록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블랙박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블랙박스는 지금처럼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면 녹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화면은 운전에 방해되지 않게끔 꺼져 있지만 터치하면은 지금처럼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 안에서 사각형 4개를 터치해 보시면 지금처럼 녹화를 중지할까요? 확인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녹화 영상 누르시면 시간대별로 쭉 나오기 때문에 컴퓨터로 가져가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뒤로 가기 누르신 다음에 SD카드를 조금 더 오래 쓰는 꿀팁을 또 안내해드리면,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SD카드 포맷 누르시고 SD카드를 포맷할까요? 확인 누르신 다음에 SD카드를 포맷해 주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현 시간 이전에 그 포맷 기능이 활성화도 돼서 자동 포맷 기능이 있지만, 우리 이제 컴퓨터도 한번 드래그해서 쓰레기통에 정리하듯이 SD카드도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고 하면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꿀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클래스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기능들과 실제 유용하게 사용되는 꿀팁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궁금한 기능들이나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신다고 하면 다음 영상에서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여러 차량들과 기능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김영진 팀장을 찾아주십시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